안녕하세요. 서울시 자전거 홍보대사 쭈파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찰청 교통정의강사 김영태 경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영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자전거를 탔는데 사실 자전거 사고가 나면은 우왕좌왕하느라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위님, 그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자전거도 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행자하고 사고 났을 때는 차가 가해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행자가 걸어갈 수 있고 뭐 나중에 병원 치료 받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다 그러면 자신의 인적사항만 알려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행자가 많이 다쳐가지고 혼자 집에 갈 수도 없고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태라면 그때는 119를 통해서 바로 그 구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은 119 구호 조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찰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큰 부상 사고 나서 경찰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는 꼭 사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최영진 안전전문가님, 네. 그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 지자체별로 시민들을 자동으로 가입해주는 보험이 있긴 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만 보상이 되냐면 뭐 후유장애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최대 뭐 2천만 원까지 이렇게 하는 게 있긴 한데 이거 과실 비율 따지기 되게 애매해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운전자 보험에 자전거 특약이 좀 있어요. 자전거 관련해서 벌금이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같은 거, 변호사 선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행정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을 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다 합쳐갖고 보험료가 한 2,5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 기존에 있는 운전자 보험에 특약으로 추가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보험은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자전거 대 자전거를 해결하시고 자동차랑 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자동차에 있는 보험을 가지고 손 과실 비율을 보험사를 통해서 얻어서 받으신 다음에 처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자전거 사고 시에 올바른 대응 방법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따릉이 인 블랙박스 함께 보실까요? 보행자랑 겸용으로 쓰는 도로인 것 같아요. 이런 도로 힘든데 지나가고 진짜 힘들어요. 저렇게 애가 들어오면 진짜 당황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뒤에서 가면서 지금 애를 칠 뻔했는데 다행히 사고는 안 났어요. 근데 만약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처리를?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 타신 분의 과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보험으로 저런 데서 사고가 났을 때 뭐 자동차 보험이나 종합보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거는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통해서만 보상이 나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자동차 보험처럼 과실 비율 따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잘못을 했다라면 인정하시고 그냥 치료비를 주시고요. 상대방한테요? 네, 그런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병원비 쓰신 거나 아니면 합의금이나 위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하시면 손해금액만큼에서 인사사고는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100%다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경위님, 그런데 이게 보행자 사고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그러면은 신고를 해야 되나요, 혹시? 112나. 그러니까 문제는 저렇게 그 차로가 설치하지 않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를 지나칠 때는 거리를 띄워야 돼요. 사고 안 나게. 그리고 서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애들 쳤다 그러게 되면 이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럼 여기서 아이가 크게 안 다쳤고 부모가 아이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병원 한번 가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확실히 전달해줘야 됩니다. 확실히 연락처를 공개하고 부모의 동의하에 현장 이탈한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진짜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앰뷸런스도 와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되면 그때는 사고 신고를 하는 게 낫고요. 참고를 알려드리면 119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보행자 겸용 도로는 무조건 조심하는 걸로 네. 해야겠네요. 네. 여기는 이제 열심히 달려가시는데 자전거 도로에서 포장이 없어졌죠.
그래도 초록불로 지금 보여서 여기 자전거 운전하는 지금 직진을 하신 건데 이렇게 사고가 지금 났는데 이럴 경우에는 누구 책임이 더 큰 걸까요? 일단은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일단 자전거 횡단도인지 아닌지 그림상으로는 확실히 명확치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자전거 횡단도라고 가정하게 되면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를 횡단할 때 자전거 횡단도가 있으면 그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안 내리고 그냥 가도 예, 되는 거죠?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차는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횡단도를 통행할 때는 일시정지하게 돼 있어요. 법적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정지 안 하고 그대로 진입하다가 사고 나게 되면 옆구리 부딪혔다고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일시정지 안 하고 들어간 차가 가해 차량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사고가 나면 아마 이 자동차 차주분의 자동차 보험으로 아마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자전거가 옆에서 들이받았다 그래서 나 피해자다. 그러니까 내 차 차문 찌그러지고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딱 보면은 이제 손해 사정이 나와요. 사고를 접수하면 딱 나와서 보면은 본인 과실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저거는 일단 서 있는 자리가 한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횡단도인지 아니면 횡단보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한가운데 정차된 상태에서 그냥 받친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이 훨씬 더 큰 거죠. 타신 분이 다치시진 않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바퀴가 완전 타이어가 다 갈려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타이어에 대한 그러면은 보상도 혹시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직접적인 이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100%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배상해 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는 타이어가 갈려갖고 자전거를 못 타는 상황이니까 타이어를 원상복구해 줄 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있죠. 다치면은 다친 거에 대한 것도 보상이 나가야 되니까 저렇게 했는데 나중에 몰랐는데 프레임에 크랙 생겼다 이러면 정말 사람 환장을 그건 나중에 다시 나중에도 청구해주나요? 가능해요. 이게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만 입증만 가능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러니까 비파기 검사해봤더니 뜬 거예요. 청구가 가능하죠. 세 번째 영상. 여기는 천호동 자전거 거리 들어가는 데인 것 같아요. 여기도 그냥 일반 공도잖아요. 근데 여기 공도로 진입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도로거든요. 근데 또 자전거 타고 인도로 올라가면 또 불법이고. 아, 네, 그것도 불법. 불법이죠. 네. 통행 구분 위반. 네. 아마 요 여기까지는 옆에가 자전거 도로가 네. 살짝 있어요.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요거 지나가면서 인도상에도 계속 자전거 도로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가운데. 지금까지는 네. 있습니다. 원래 저렇게 돼 있으면 저길 이용해야죠. 정확히 따지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예. 근데 인도 이 자전거 도로에 이 보행자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공도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죠. 여기까지 있다가 이제 자전거 도로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인도는 연속성이 좀 없어요. 자전거 도로가. 그게 참 문제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 끊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자전거 공도로 다니다 보면은 차가 정말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저렇게 차가 많이 서 있을 때 옆으로 지나갈 때는 심하죠, 아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거기다 입원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입원까지 하시는 상황이 됐을 때 차하고 이 자전거하고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영상을 보니까 여기는 왕복 1차로 도로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은 좌회전차가 먼저 선진임에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는 자전거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는 가해자는 자전거 운전자가 됩니다. 이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 차 과실이 더 적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전거 운전자가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급차를 불러야 되겠죠. 그런 조치를 하면서 또 구급차에서 119가 들어가게 되면 다시 112 신고가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조치가 취하게 되는 거죠. 사실 깊게 보면 저거 인사사고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자전거랑 이 자동차랑 부딪히게 되면 라이더들은 크게 다쳐요. 보통. 그렇죠. 근데 뭐 법규상으로는 차대차 사고니까 확실하죠. 자전거도 차니까. 근데 저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게 차량에 걸려 있는 종합보험사에다가 보험 청구하시고 손해사정에 불러서 정확하게 조사하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사실은. 보통은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저런 사고 나면 블랙박스만 확인해 봐도 경위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들어왔는지 아니면 자전거가 먼저 들어왔는지도 확인이 가능한 거고, 라이더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정지선은 다 지키셔야 돼요. 자전거도 네, 자전거도 차니까 정말. 일단 네. 공도에 올라오면 차니까 정지선 지켰다가 가시든지 아니면 좀 서행하셨다가 진입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저렇게 좁고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막 여기서 20-30km를 막 달리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과실 비율을 따져보면 라이더분이 불리한 경우가 더 많아요. 공도상의 사고에 있어서. 꼭 정지선을 지켜서 예, 잠깐. 일단 정지해야 되는 네. 데는 한번 섰다가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선은요, 정지해야 될 때 선이에요. 정지 의무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차가 밀려서 내 앞차가 안 가고 있어요, 택시가. 네. 무슨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서행하면서 다른 차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통과를 했으면 별일이 없었던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진입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다. 네. 그 얘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행을 꼭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누구 잘못이 되는 거예요? 보행자라고 생각하고 횡단보도로 걷는 것 같아요. 뭐 역주행이나 이건 아닌 것 같고, 너 왜 방해하냐 그러고 빵빵 긁고 지나니까